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만나는 미국 증시 라이브 6월 20일 금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강명석입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만 쉰 거지 트럼프는 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열심히 우리 또 트윗을 올리면서 트루스 소셜을 올리면서 시장에 다양한 재료들을 뉴스들을 제공해 줬는데요. 덕분에 오늘 애프터월가도 정말 알차게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트럼프에게 보내며 오늘 애프터월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뉴욕 증시는 쉬었습니다만 유럽 증시는 또 열렸죠. 근데 거기서 중동 불안을 또 반영하는 모습이더라고요. WTI 말고 그리고 유럽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니까 78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어제도 한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중동 불안이 또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또 트럼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스라엘이 어제는 이란의 원전 시설 이쪽을 또 타격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장을 불안에 떨기도 했는데 거기에 얹어서 계속 지금 미국이 정말 참전을 할 것이냐, 개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 실제로 B2를 타고 날아가서 벙커버스터를 똑같은 자리에 2개씩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유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전략이죠. 시간 주고 그때까지 잘 해와라, 한번 보겠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주의 시간을 번 걸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이 2주 늘어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가가 상승 쪽으로 반응을 하면서 일단은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또 협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잘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파괴적인 인물이다. 디스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명예롭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레이스가 명예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창피하다. 그런 뜻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은 미국의 수치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남기고 있다라고 또 연준과도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료들을 현재 미국 증시는 프리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애프터월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은요. 미주미 장우석 부사장 그리고 정성경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시간 끌기 대마왕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시간을 벌어준 건데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또 이거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사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앵커 분의 얼굴 안 보고 있는데 네. 물어보지 않은 뜻이었습니다. 왜요? 왜냐 어려운 게 이거 말고 물어볼 게 없어요. 사실은 전쟁 개입인지 안 개입인지 안 개입?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모르기 때문에 그쵸. 잘 모르니까 사실 2주 동안이 시간이 또 금방 가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나올까 싶은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성격상 아마도 개입보다는 회담을 가는 게 아닌가. 평화적으로 회담 갈 거기 때문에 대화하면 상당히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딱 맞는 예.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 거죠? 그림인데요. 보시면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인데 지금 관세 있죠, 물가 있죠, 그 다음에 전쟁 있죠, 이렇게 있는데 섞이면 뭐가 나옵니까? 베어마켓이죠. 근데 여러분들 베어마켓 갑니까 지금? 안 지금, 가죠. 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 악재하고 따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예. 되는 거네요. 라고 보시기 때문에 예. 별로 문제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전쟁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FOMC에서 금리도 안 내려주고 심지어 관세까지 있는데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긴 하네요. 버티는 걸 떠나서 완전히 진짜 견고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악재가
나왔다고 그러면 더 빠졌겠지만 지금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만큼 경과심이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 그렇군요. 이만큼 견고한 시장이 없다. 그쵸. 사실 미국 증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또 사실 코스피는 3,000을 뚫었단 말이에요. 3,000포인트요? 네, 3,000P를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그러면 박수를 한번 칠까요? 이게 조금 3,000포인트. 원래는 이게 상황이 놀라운데요? 또 보여주시네 이렇게. 3,006포인트. 네. 오, 진짜 뚫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상황이 반대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국장을 그 중계하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미국장 방송하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게 상황이 역전돼 버려서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없었으면 오히려 베어마켓이 뭐예요? 그냥 계속 미국 증시 진작에 또 그렇죠. 하체가 그렇겠죠. 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라고 이런 해외 악재를 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않는 겁니까 지금? 지금은 그것보다 국내 호재를 좀 더 많이 봐주는 것 기대감.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 그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이런 거 안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80분대 계시다 그러면 다시 못 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뭐 국장으로 떠나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장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키에 맞춰서 또 미장도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좀 미장이 반영되는 게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게 다 터지는 날이 오겠죠. 연구원님은 정성경 연구원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어쨌든 직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또 최후 통첩을 했고 또 이것이 또 전형적인 트럼프 기술의 또 협상의 기술이 아닌가. 그렇죠. 맨날 날짜 알려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 2주간이 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란한테 주는 또 최후의 통첩이 아닐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분 좋게 해석하면은 2주 동안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만약에 이란이 2주 안에 말 안 들으면 이거 진짜 무슨 일 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지난번 댓글창 보니까는 오만 갔던 그분들 예. 그 뭐냐 물어보시는데 그건 또 뭐였습니까? 그때 오만 갔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또. 그 뭐 이란 내부적으로도 이게 뭐 하메네이니 뭐 대통령이니 이게 뭐 서로 입장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하여간 이 정세를 보면 진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려면 정세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정세를 보고 뭐 상황들을 지켜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굉장히 어려울 따름이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벙커버스터니 뭐 핵이니 뭐 호르무즈 해협 차단이니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조심스럽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또 같이 조심스러워지는 움직임인 것 같네요. 어제는 저희가 오늘 간밤에 휴장이라서 지수 선물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지수 선물이 열렸잖아요. 지금 들어옵니다. 예, 혹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S&P 500 선물 마이너스 0.28%. 0.28? 요거는 뭐 그냥 가벼운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전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온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지금 유가가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이게 약간은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뭐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뭐 국내 증시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걸 또 반대로 호재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주의 시간을 벌었다. 이게 코에만 갖다 맞추면 코걸이고 귀에 갖다 맞추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는 악재로 받아들였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호재로 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미국 증시가 좀 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혹시 종목들에서는 특별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매분 거의 그대로인데요. 그쵸? 그대로인데 아마 제 느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산업재에 있는 방위산업이 올라가지 않을까.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유가 올라가면 에너지 관련이 올라가겠죠. 예.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이슈는 맞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변동성을 만들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뭐 엄청난 무너지는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개별적인 또 재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키워드 5가지 확인해 보고요. 본격적으로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얘기는 역시나 중동 이슈입니다. 2주 안에 결정을 하겠다.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군사 개입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를 두고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전쟁 분위기가 빨리 끝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네. 저는 주말 일요일 사이에 네.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오, 저는, 누구랑 누가요? 하메네이하고 트럼프 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주말 사이에? 예,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진짜 군사 개입 하려고 그러면 네. 이렇게 떠들고 하겠습니까? 그냥 했겠죠. 저는 이렇게 한 게 뭐냐면 트럼프의 과거의 타코처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얘기하고 나서 약간 뜸을 들이고 나서 결과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주말 사이에 나온다는 거. 네, 틀리겠지만. 틀리겠지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미 공격을 승인한 상태이긴 하지만 또 이란에 핵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기 위해서 지금 최종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지금 하지만 또 이란은 또 만약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이런 또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주간의 이 시간이 지금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전형적인 트럼프식 화법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워낙에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또 똑같은 식으로 그냥 전략일 뿐일까에 대해서 막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또 부사장님은 확실하게 이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시원시원하네요. 저는 작전이면은 비밀리에 진행하죠. 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사실은. 지금 얘기해봤자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굳이 비난받을 말을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약간 쪼은 다음에 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이 아닌가. 약간 트럼프식 화법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미군이 또 투입이 된다 안 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미군이 개입한다면 3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제한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예. 정보 지원만 주는 최소한의 개입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엔 두 번째는 공동 공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같이 함께 공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미군의 주도적인 전면 개입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두 국가가 원하는 것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아니고 핵을 완전 포기한다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란을 핵 포기를 완전하게 저지를 하기 위해서는 포르도라는 지역의 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란의 무기로만 절대 안 되고요. 네, 이란의 무기로만 절대 안 되고 이것이 그 미국의 무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네, 미국의 무기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핵 시설을 완전 파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절대적으로 또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또 트럼프도 머리가 아픈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무기가 벙커 버스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큰 거? 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GBU-28인데요. 지금 아랄 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그 포르도 지역을 파괴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왜냐하면 포르도가 100m 아래까지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지금 위에 있는 GBU-57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것은 지금 미국이 보유한 상태로 그렇죠. 미국이 이스라엘에도 빌려주지 않는 왜냐하면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빌려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포르도 지역을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절대적으로 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미국이 그러면 정말로 이 벙커버스터를
지원을 해줄 것이냐가 두 번째 포인트고. 네,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죠. 정보만 제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 합동을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이미 그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정보가 빠른 러시아가 이미 또 대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항공은 또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육상이나 배로 지금 대피를 경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포인트는 이스라엘은 확실히 그 핵시설을 때리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진짜 미국도 과연 그렇게까지 원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이란의 그 핵을 없애려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진짜 저 핵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핵을 없애는 척하면서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하는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이란은 이스라엘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또 트럼프가 가장 또 중요한 게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또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10%가. 중요하죠. 네, 네. 근데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23%밖에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지지자 중에 또 63%가 지금 외교적 해법을 또 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군이 개입을 했었을 때는 장기적인 개입과 또 미군의 또 리스크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네. 또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돌려서 말하면 결국 이런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주를 제시한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본인의 네. 마음을 표시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부사장님도 아니 만약에 작전을 할 거면 이주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그냥 몰래 가서 때렸겠지라고 때리면 얘기하시는 되죠. 거잖아요. 트럼프도 저희 같이 고민 중에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지금 좋겠는 상태. 거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트럼프도 그거를 가서 때려서 결국 방송에 나와서 피해를 줄까 싶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또 한 가지는 벙커버스 한 방으로 안 끝난다면서요. 그렇죠. 예. 또 두 방을 써야 되는데 90m 밑에 있어서 예. 벙커버스터 한 방이면 60m밖에 못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근데 이게 B2에 두 개밖에 안 실리니까 그리고 네. 그대로 고자세에 또 타격을 해야 되는 또 리스크가 있기 지금 때문에 주변 하는 얘기 뭐냐면 만에 하나 엇나가면 두세 개 더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싸우는데 만약 엇나가면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 그때로 문제도 후폭풍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감당합니까? 어떤 민간인 피해가 나오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만 강인한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섣불리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예, 그리고 봅니다. 솔직히 뭐 제가 만약에 미국 트럼프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제일 베스트는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는 게 베스트잖아요. 제일 베스트죠. 예, 누가 본인이 꼭 그렇게 나의 어떤 피해까지 감수해 가면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협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봐도 뭐 중간 선거 이런 것까지 고려해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딱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 일단은 계속 안고 가야 할 그런 변동성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아닐까 싶은데 그 유가의 어떤 임계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WTI 80달러? 80달러? 보고 있는데 네. 아마 못 가겠죠. 못 갈 걸로 보이고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기름 관련해서는 우리 오펙 플러스 오펙 회원들이 과연 기름을 만약에 값이 올라가면 예. 가만히 둘까? 또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별로 영향이 없고 하여간 80이 넘어가면 위험하지만 뭐 그 이하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미국 증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핵이 없어지냐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만 유가가 급등을 해서 네. 애써 트럼프 대통령이 잡으려고 했던 물가에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한 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만에 하나 개입한다. 네. 개입하면 시장 뭐 다 그냥 끝이에요, 끝. 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다 닫아야 그러니까 되고 도망가야 돼요. 예. 이란이 인구가 9천만 명인데 예. 거기서 만약에 테러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얘기 없는 거라서 솔직한 얘기로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수가 많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하나 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긴 예, 예. 그렇죠. 또 2주를 얘기하는 상황인데 일단 부사장님은 주말 안에 뭔가 조금 실마리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채팅창에서는 그럼 또 트럼프가 2주 동안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생각도 들어요. 이 7월 며칠까지로 데드라인 잡혀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7월 9일까지 유예까지. 예, 90일 관세 유예 맞아요. 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미중 간에도 뭔가 해야 될 거고 지금 뭐 기사 보다 소송도 보니까 들어가 있죠. 그 독단적인 소송, 관세, 항소, 예, 항소 관세. 내부 항소도 아, 7월 예, 30일까지도. 예, 맞아요. 그것도 그리고 또 예산안도 7월까지. 예, 맞아요. 맞습니다. 다 7월까지 걸렸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좀 정리해놓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최대한 열심히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맞기를 바랄 뿐이니까 부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WTI 한 80달러 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회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일단 맞춰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굉장히 요즘 흥미롭게 보고 계시는 지니어스 액트 코인베이스가 오히려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아니 원래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은 서클인데 그렇죠. 네, 왜 네. 코인베이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코인베이스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USDC의 공동 개발자인데요. 네, 공동 그렇게 개발자, 예. 그리고 또 유통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에서 이제 법안 통과됐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두 기업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USDC를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네. 만약에 서클이 USDC를 발행을 하고 널리 유통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좀 얘기가 많은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서클인데 네. 코인베이스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간다라고 해서 둘 사이에 약간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USDC가 발행하는 이자 수익과 거래 수수료가 있으면 코인베이스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코인베이스는 가져가게? 네, 한 50% 정도 이상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량이 또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서클의 매출이 16억 7천만 달러인데요. 이 중에서 6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빠졌습니다. 그럼 60%가 이제 코인베이스로 가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대부분의 이제 서클이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코인베이스는 자동적으로 매출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서클의 매출이 16억 달러였는데 그 중에 10억 달러가 코인베이스가 먹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60% 이상의 코인베이스가 그냥 코 안 풀고 가져간 겁니다. 이게 이 플랫폼이 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봉이 김선달이라고. 메타 그렇죠. 유명하죠. 그런 거죠. 사실 뭐 멀리서 찾으면 또 메타인 거고 가까이서 찾으면 뭐 카카오 네이버인 네, 건데 네, 네. 이게 뭐 코인베이스가 이제 오히려 그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네. 그래서 서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지금 도전 과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예. 코인베이스의 의존도를 조금 줄이려고도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음. 하지만 지금 2029년도까지 지금 이 구조가 바뀌어져 있지 않는 상태고요. 그 네. 이후에 또 계약의 재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USDT 또 시장 점유율을 또 충분히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좀 생태계 구축도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서클이 문제를 삼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서클 상장하고 나서 주가도 뭐 한 7배가 뛴 상황이고 7배.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쉬운 지점이 빨리 올 수도 있겠는데 싶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인기로 이렇게 인기가 올랐다가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되면 이제 파게 되니까 이제 네.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코인베이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유통비 부담이 커질수록 또 코인베이스가 더 오히려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그 서클보다는 또 관심을 가지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리 하락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규제 완화 뭐 이런 경쟁이 또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서클에서 풀어야 될 도전 과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코인베이스가 백화점이라고 그러면 네. 서클은 그 들어와 있는 상점 같은 게 너무 좋은데요, 비유가? 딱 그런 개념. 네. 실제 그런 맞습니다. 비유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서클이 번다 치더라도 코인베이스 수익을 따라갈 수 없다. 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현재 지금 서클의 PER이 620배입니다. 620배. 아니, 그거는 테슬라는 얼마죠? 테슬라보다 훨씬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벌고 있는 수익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주가가 유지가 되면 분명히 경고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거는 생각합니다. 일단 예, 예. 이 숨겨놓기로 하죠. 상관없고. 서클 PER이 몇인지는. 네. 맞습니다. 그 매출과 또 수익이 이건 또 워낙 또 다르기 네. 때문에 그걸 네. 이제 잘 구분하셔서 이제 서클 투자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부사장님 그 비유가 정확했던 것 같아요. 백화점인데 거기에 서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그 코인베이스라는 백화점을 가는 이유가 서클을 가기 위해서 가는 네, 거니까. 그렇죠. 예. 들어가면 다 자기 돈 되는 거죠. 예, 약간 그래서 주인은. 지금까지는 서클이 위력을 약간 갑이 아닌 갑인 느낌인데 요게 이제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더 큰 사람이 있는 거죠. 그쵸 그걸 조심하는 거죠. 그런 거네. 백화점 안에 있는 약간의 루이비통 같은 매장이 그렇죠. 있는데 네. 아무리 루이비통이 잘 나가도 백화점 주인만큼 벌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인베이스에만 있는 루이비통이다 보니까 네.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네. 사실은 코인베이스보다는 서클이 좀 더 많죠 지금. 네, 사실 저희가 코인베이스는 한동안 그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서클만큼. 네. 네.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 액트가 통과하면서 한 10% 이상이 좀 뛴 거지, 네. 네. 상승한 거지. 지금까지 계속 서클이 이제 주가 상승 컸었고요. 지금 이미 지금 서학개미 순매수가 또 2위입니다. 야, 이 테슬라를 저희 이겼네요. 또 테슬라를 이겼어요. 저희 또 서학개미 또 분들이 워낙 또 아 물론 TSLL은 못 이기지만 네. 그래도 테슬라를 이긴 거는 의미가 있네. 아이온큐도 거의 양자도 2배 차이가 이겼어요. 나고. 예. 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요? 아 이게 좀 소문이 났네. 조금 아. 이게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서클 대신에 코인베이스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너무 드네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이제 코인베이스에 또 투자를 또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 PER은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600배 막 이렇진 않겠죠? 코인베이스는 얼마 제가 봐드릴게요. 아, 예, 코인베이스는 좀 궁금하네요, 실시간으로 갑자기. 봐드리면 채팅창에서 막 코인베이스 더 살 걸 이러면서 제네시스 살까 뭐 랭글러 살까 이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코인베이스 38배밖에 안 됩니다. 적당하죠. 괜찮네요. 적당하죠. 네. 이런 개념인데 그리고 이 약간 좀 이 트렌드 주식에 비하면 또 굉장히 또 저렴한 느낌도 들고 38배 그렇죠, 정도면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몇백 배 보다가. 이 네. 세상에 대해서만큼은 38배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네.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연구원님 코인베이스 대 서클 지금 산다면? 저는 코인베이스를 아, 하겠습니다. 워낙 좋아했으니까. 예. 네, 너무 비쌉니다. 그쵸. 서클은 너무 비싸다. 네. 사실 우리는 어제까지 서클이었는데 부사장님은요? 갑자기 오늘부터 코인베이스. 바뀌었어요? 예,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코인베이스로. 근데 지금 프리정에서 뭐 서클이 20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예, 구간이니까 넘어갑니다, 지금. 예.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한 구간이기도 하고 아까 그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서클은 금리가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연준에서 또 2번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 9월에 유력하죠. 네. 9월에.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금리가 올라가야만 서클이 힘을 받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뭐 미국의 국채를 뭐 수요가 또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빨리 서클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서 서클이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금리가 떨어지면 야, 생각보다 미국 국채 수요가 괜찮나 보네. 막 스테이블 코인 천천히 가도 되겠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코인베이스는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코인 투자 많이 하겠다. 이러면서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서클이 진짜 시간에서 211을 갑니다 지금. 네, 맞아요. 211달러. 항상 또 그런 생각 들죠. 예, 예. 왜 안 샀을까라는 아쉽죠. 근데 뭐 일단 늦었죠 많이. 다들 지금 오히려 예. 조금 좀 조정을 받아주라, 눌려주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다들 그걸 보고 계실 거예요. 못 네. 들어가신 분들은.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건데 미래에 막 진짜 스테이블 코인 잘 될 것
같은지까지 생각할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지금은 일단 이 이벤트가 좋은 거죠. 그렇죠. 자체가 좋은 거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좋아지는 게 아시겠지만 그 스카 베스트마저 이제 국채 매입을 늘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런 뒷배가 있는 게 좀 힘은 좀 받겠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버블은 뭐 나중에 지나고 나야 이게 버블이었구나 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 버블이더라도 좀 즐길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가 사실 최근에 어떻게 네. 보면은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약간 좀 완전판, 확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여긴 맞습니다. 진짜 약간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저는 이 두 기업이 약간 아슬아슬했었는데 또 이번 주는 맞아요. 계속 이 두 기업의 이야기가 또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략적 파트너에서 이제 경쟁자로 이제 돌아설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픈 AI는 소프트뱅크 주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으로 법인을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2023, 한 3, 4년 전부터 130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을 받기 마련인데 예.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했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머리가 너 돈 벌면 앞으로는 지분 필요 없다. 네. 돈 벌면 그것만 네. 줘라. 아무래도 그때 오픈 AI의 미래성을 보고 이제 지분보다는 이제 수익이 어마어마한 상태가 그쵸. 올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오픈 AI가 공익으로 법인을 뭐 전환을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수익과 뭐 구조와 영향력이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자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오라클이나 또 국가 계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점유율이 계속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샘 올트먼의 난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이 두 분이 만나갖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취어를 네. 해야지 끝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수익은 아무도 못 건드거든요. 그렇죠.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도 드리고 네. 안 만나면 갈등이 더 길어진다라고 음. 다시 한번 주의드리고요. 만났으면 근데 사실 좋겠습니다. 이게 계약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한다고 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손해 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 주도권일 것 같아요. 그쵸. 클라우드 주도권을 네. 뭐 오라클도 지금 많이 발이 당겨져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여러 기업들이 워낙 많이 그 클라우드에 대한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주도권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질이 아니라 을질이네, 을질. 오픈 AI가 뭔가 그런 그리고 아마 그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스타게이트 건이 아닌가 싶기도 그쵸. 하고 네. 또 한 가지가 윈드서프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네. 같이 묶여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샘 알트만의 그 야망을 잠재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갖고 다시 수익 배분해라. 네, 아무래도 샘 알트만이 이제 오픈 AI한테 속해져 있는 것을 조금 이제 낮추고 싶은 그 전략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형 계약 여러 공급망을 또 다양화하고 싶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또 힘을 좀 빠지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야망가인 것 같아요. 샘 알트만. 근데 제가 요 얘기를 뭐 이번 주에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좀 타격을 받나 하고 봤더니 좀 뭐 전혀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견조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까지는 견조하죠? 네. 네. 견조하고 지금 아마 사채가 근처에 있을걸요? 네, 맞아요.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계속 그려가면서. 네. 지금 맞아 사채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주가 상관이 없고 이게 그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약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오픈 AI 또 덕에 또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만약에 뭐 물론 당연히 둘이 같이 가는 그림이라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겠지만 만약에 오픈 AI가 진짜 좀 크게 일을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계속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훼손될까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의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AI 지금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관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오픈 AI가 계속 머리가 커지고 언젠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뭐 모두가 나 하나라도 갖고 싶어서 다들 달려들 테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보유량을 사상 최고치까지 확대했다. 저희가 계속 금을 이야기를 하다가 한동안 또 금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요. 그쵸, 다른 얘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근데 뭐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또 금을 또 계속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금을 더 늘릴 것이냐라는 물음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43%, 약 거의 뭐 50% 좀 안 되지만 더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반면에 감소할 것이다, 팔 것이다는 0%였습니다. 오, 저 0%가 진짜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들은 2022년 말 이후 3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1,000톤 이상의 금을 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도 꾸준하게 또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 금에 일단 본격적인 매수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또 외환 보유국이 동결되면서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하게 된대요. 예. 지금 올해에는 트럼프 관세로 때문에 또 매수를 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뭐 올해를 따지고 보면은 불확실성 덩어리잖아요. 변동성 덩어리고, 그렇다 보니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도 계속 안 빠지고 그 위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0% 팔지 않겠다라는 대답으로 가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늘려간다고 한다면 뭐 금값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은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이해될 것 같은데, 금이요. 금 보시면 금이 1년 동안에 42% 올라갔죠. 야, 이런 이게 해가 파란색. 있었나요? 밑에가 S&P 500이기 때문에 와, 이러면 금을 안 팔죠, 당연히. 그렇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충분히 올해 금이 필요해 보이고 성공 투자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금이 올라가면서 달러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반대로 달러는 네, 뭐 달러 비중에 뭐 국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준비 자산의 46%가 지금 미국 달러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금 비중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20%까지 상승을 하게 된대요. 하지만 또 뭐 전문가들은 달러가 단기간에 뭐 주요 준비 자산 뭐 지위를 잃을 수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달러와 국채 강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달러와 금 중에 지금 과연 어떤 선택지가 좀 더 매력적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금값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막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생각 들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달러는 지금 100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모아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달러보다는 금이 더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좋아 보이고 금은 또 저희가 없는 유일한 또 저희 장신구니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없죠. 금은 저 위에 가격이 있는데도 네. 사실 급락한다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예,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 중국 분들이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질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보게 되면 달러가 좀 약해진 것에 따라서 최근에 서학 개명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달러 약해진 거에 가장 큰 수혜는 우리가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달러가 싸지면 많이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굳이 막 달러를 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예. 일단 그냥 미국 주식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임해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6월 들어서 지금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네. 은이 보통 금을 따라간다고 얘기는 네, 들었는데. 올해만 6월이죠.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 은 가격이 12% 급등을 했습니다. 12%요? 네네. 근데 하지만 올해도 이번 달에는 금은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 은은 12% 급등을 하면서 이제 뭐 은 같은 경우에도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주요한 산업재이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지금 뭐 달러나 국채보다는 이런 주요 광물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과 은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광물 랠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 외에 혹시 뭐 따라가고 있는 뭐 상품들이나 뭐 그런 것들 좀 더 있나요? 네, 뭐 지금 아까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올해 금만 27% 올랐고요. 네. 뭐 비트코인 다음 달리고 있습니다. 코인. 그것도 네. 있고. 결국에는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 유동성 얘기를 하시는데 M2 유동성이 늘어나면 뭐 금이랑 코인이랑 은은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내년까지는 뭐 계속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파월 의장도 뭐 올해 연내는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내년 초에는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내리겠죠. 예. 한 번이니까 저는. 예. 근데 아까 표를 보니까 네. 금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이 이머징 마켓이네요. 네. 아 이머징이에요. 이머징 마켓입니다. 한국도 여기 포함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리고 뭐 엔도 많이 엔도 있고, 올라갔고요. 스트랑도 네. 있고, 이러네요. 예. 달러 빼고 다 올랐네요. 네, 유가랑 달러 빼고 다 잘안 올랐습니다. 좋아지고 있죠. 아 예. 그렇군요. 오히려 이걸 역으로 기회로 우리는 생각하도록 예, 예,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유가도 갑자기 언제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습니까? 예, 달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미국 주식 잘 쟁여 두셨다가 달러 올라가면 또 그때 또 수익 실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요. 관세 리스크에 하락했던 종목들입니다. 인페이지 네. 에너지와 브라운 포맨. 네. 이런 종목들이 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관세 리스크를 그대로 타격을 받은 건데요. 첫 번째로 엔페이지 에너지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가장 또 뜨거웠던 것이 이제 이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을 삭제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죠. 빅 뷰티풀 빌에서 이제 태양광 세금 공제 폐지안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번 주에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이 공개되고 난 뒤에 27% 하루 만에 하락을 했고요. 퍼스트 솔라도 20% 하락을 하고 썬런은 42%나 하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것이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상원의 법안에 공개된 건데요. 지금 상원과 하원의 의견 조율이 있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는 세액 에너지를 60% 축소를 하고 2028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원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 착공한 기업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착공한 기업들한테는 아예 그 보조금을 폐지하자 이런 의견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들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감세한다라는 그 내용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세를 하려면 어쩔 수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쓰던 돈, 나가던 돈, 지출을 좀 줄여야 됩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수입이 줄어드는 건데 지출을 줄이려면 어디서 줄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신재생에 보조금을 왜 주냐라고 태클을 걸면서 이게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신재생 에너지 입장에서도 막 그리고 또 M7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랑 뭔가 좀 항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우리 지금 AI 하려면 뭐 단순히 원전 활용 말고도 신재생도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들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보조금 삭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풍력은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졌는데 네. 개인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계에 투자한 게 잘못된 겁니까? 이제 먼 미래에는 청정 반드시 에너지를 필요하죠. 필요한 건데 근데 주가를 너무 심해갖고 보고 있는 ETF 보시게 되면 ETF TAN 탄인데 예. 마음이 탔죠. 보시면 지금 주가가 너무 심하죠. ETF는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르게 내려갈 수가 있죠? 이렇게 쭉 2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태양광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조언이 지금 필요한가 싶죠. 너무 안타깝죠. 이 투자가 SMR 쪽으로 간 거.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잘못 산 게 아닌데 너무 하락폭이 너무 크다. 네. 너무 안타깝죠, 이거 종목은. 어쩔 수 없죠. 뭐 정책의 어떤 색깔이 달라진 거고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수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 이 외에 또 그러면 브라운 포맨 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브라운 폼에는 저희가 이제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게 네. 잭 다니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잭 다니엘. 우리 저희 소실장 어렸을 때, 잘하니 좋죠. 네,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는 뭐 했죠? 아니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드셨어요. 어렸을 때는 언제부터 아니고 드셨길래? 지금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잭 다니엘이나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22% 감소하면서 주가가 1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니 왜죠? 요즘 뭐 사람들이 술을 덜 먹나요? 그렇죠. 관세 영향도 있고요. 유럽이나 멕시코 관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좀 트렌드 변화입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이 이제 강한 술을 마시기보다는 무알콜이나 맥주나 단백질 음료 워낙 요즘 웰니스가 잘 나가다 보니 여러 가지 혼합적인 상황으로 지금 브라운 포맨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젊으신 분들이
이걸 안 드신다는 거죠, 이런 센 술을. 아, 저는 막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짠가? 이게 예. 들어보니까는 이런 걸 먹으면 살이 찐다던데요? 혹시 맞습니까? 네, 예.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간. 예. 아, 이게 사실은 약간 뭐 그 자체로도 살찌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당분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주 먹어 살찌는 것 같아. 안주 그리고 때문에. 이게 예. 취하면 사실 참고 있던 사람들은 네. 여기서 이제 정신이 나가버리면 네. 막 주워 먹게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되기는 맞아요. 하죠. 그리고 또 반면에 전체적으로 좀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좀 웰니스 건강 쪽으로 워낙 신경을 쓰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뭐 러닝이나 운동이나 약간 단백질 음료 이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와 이거 딱 잭다니엘에다가 탄산수 섞어서 오늘 같은 날은 맛있죠. 하이볼 한 잔 딱 해줘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날인데. 제콕 있지 유명한 예, 제콕 제콕도 유명한데 있고. 네. 한 가지 좀 표를 보여드리면 현재 보고 있는 매출인데요. 네. 약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내려온 게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요건데 가리키면 데킬라. 아. 요 데킬라인데 데킬라가 줄어갖고 지금 시청이 안 좋아진 건 데킬라를 안 드신다는데 데킬라가 도대체 이렇게 좀 먹고 쓴 아주 독한 술 아닙니까? 독하죠, 한 번에, 독하죠. 이렇게 네. 소금 먹는 거? 아, 예, 그쵸. 이거를 안 드신다는 그러게요. 게 이해가 안 데킬라. 되네. 예, 이해가 안 상당히 되지만 맛있는데. 이게 많이 안 팔린답니다. 지금. 예. 사실 저희가 요즘 주말에 나가더라도 이태원이나 이런 데 나가더라도 많이 사람들이 옛날만큼 없어졌어요. 오, 그래요? 네, 안 오. 나오시네요. 저는 잘 몰라요. 주말에 이태원은 나가본 적이 아까 없어서. 얘기했던 우리 정연구원의 잘 모르겠네요. 빨라된 분이 없다는 거죠? 네네. 많이 예. 아 지금 채팅창에 주당 선경이라고. 네, 예. 맞습니다. 언제 한번. 아 맞다고요? 예.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이게 금방 이게 좀 이유가 되는 게 지금 잭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관세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미국 술을 아예 안 팔아요라고 네. 하시는 네, 분도 그렇죠. 있고. 네. 예.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차트를 보니까요. 현재 주가가 14년 전으로 돌아간 모습 보여줘갖고 예, 그 주가가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와, 월봉인데요. 심각하네. 이게 월봉인데 예. 너무나 말을 많이 한 그런 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혹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이런 종목이 이제 낙폭과대 뭐 이래서 이제 안 기회가 되죠. 되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 주식은 아니죠, 항상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예, 아닙니다. 네, 예. 그 실적 발표 때 CEO도 말했습니다. 이번 실적 계산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이고. 2026년도에도 네,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야,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미국 증식은 가는 종목 사야 됩니다. 예, 지금 내려가는 종목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CEO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더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네, 맛있는 미국 주식. 오늘 또 이제 휴장이 풀리니까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이거 뭐 어떤 종목이에요? 네, 크레도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네, AI 핵심 인프라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요? AI 관련, 숨겨진 AI 관련주네요. 굉장히 저희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만 그쵸, 알고 그쵸. 있는데요. 이 기업이 하는 역할이 GPU와 CPU 뭐 스토리지 데이터 전송 간에 최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연결 솔루션의 또 핵심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GPU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꼭 이 기술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요? 네. 엔비디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이었어요? 네. 와, 그걸 몰랐다는 게 더 안타까운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를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이 그쵸.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써 전력 소모가 또 반 이상이 또 절감되는 이런 또
배가 있고 또 비용도 이렇게 따라서 또 약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저희가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고객사가 저게 뭐예요? 무슨 뭐 드림팀이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오라클? 네, 독자적인 이런 기술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객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대단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최대한 또 오라클도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지금 확대를 더 이제 향후 또 몇 년 동안 더 이상 할 예정입니다. 오. 그래도 골든크로스 나왔네 또. 네. 이 차트 좋아지네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맞아 예. 골든클로스가 나가지고 네. 네.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급을 몇 번 한 종목인데 아 그래요? 예, 보시면 EPS를 보여드리면 네네. EPS가 급증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주가 상관없이 네.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뭐 기술력이 어느 정도 독점적이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따로 대체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봐요. 네, 대체제보다는 요 수익 구조를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총 마진이 65%입니다. 아 그러면 그 설명이 엔비디아 끝나네요. 급이네. 네. 그리고 이게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에 대해서도 믿고 좀 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거의 작은 엔비디아 수준이네요. 그러네요. 작은 엔비디아고. 마진까지 예, 예. 고려한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GPU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전력 소모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크레도 테크놀로지 티커는 CRDO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오늘도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장에 준비하시는 전략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쭉 아우를 수 있는 한마디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요? 저부터 네. 얘기하면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 이란과의 회담은 이번 주 안에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말 안에 된다. 네, 1월까지 됩니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탁구를 분석한 결과 아하. 내린 결론입니다. 예. 한 달 동안 아니 분석할 본인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서 네. 네. 저는 2주는 그냥 얘기한 것뿐이고 이미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보여져요. 네, 그렇죠. 계속 이런 전략을 썼었어요. 예.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뭐 연락이 왔었다, 그들이 뭐 백악관을 오고 싶어한다. 이거 사실 뭐 시진핑한테 전화 왔었다. 막 이거를 그때랑 똑같거든요. 예. 예. 근데 물론 지금은 이 무력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은요? 네, 지금 혼돈의 시장. 혼돈의 시장일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예측할 수 아무것도 없는 시장? 예측할 수 없는 자신만의 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일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오히려 이럴 때 네, 거시적인 것과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 너무나 지금 혼돈이 복잡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의 또 철학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이네요. 사실 우리가 뭐 전쟁이 나든 뭐 물가가 오르든 금리가 뭐 안 내려가든 결국에는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 기업이 그런 위기가 있더라도 잘 이겨내고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이면 그냥 조금 처져 있을 때 계속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서 백투 베이직으로서 기업의 가치, 내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기업에 대해서 진짜 본질 가치를 들여다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다음 주에도 꼭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